안녕하세요. 알료심정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동반자에 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동반자, 일단 이 분야에서 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면 청소년 상담사인데 동반자는 뭘까? 이제 궁금하시죠? 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알료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됩니다. 네, 우선 청소년 동반자란 개념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청소년 동반자란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입니다. 주로 방문 상담을,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역할이거든요. 또 어떤 직업의 또 종류의 일환인데요.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랄까 상담자의 안전, 네, 조금 가정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라는 게 상담자도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아무래도 가정 방문보다는 뭐 외부의 어떤 스터디룸을 대여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에서 만약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근처에 이제 스터디 카페나 또 룸을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상담 센터 시설로 학생들을 방문하게 해서 상담하는 등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내놔서 이렇게 또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동반자라는 처음 시작의 개념은 찾아가는 상담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주로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외부에서 따로 만난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청소년 동반자가 되려면 일단 요건은 학력이 예전에는 그 대학원 재학생들 3학기 이상 되는 재학생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지원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수료 또는 이제 대학원 졸업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근무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점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사례 발표를 갔는데 어떤 분이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 경쟁률은 뭐 5대1에서 심하면 10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격증은 이제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이면 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발이 될 때 관련 경험을 또 갖고 계시면 또 선호하겠죠. 그래서 청소년 멘토링이라든지 청소년과 어쨌든 만나서 같이 이렇게 상담 관련된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이는 제가 봤을 때 20대 후반에서 3, 40대까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별은 좀 아무래도 이제 특정한 기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성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그 자기네 센터에 너무나 여성 상담사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남자분을 선호할 거고요. 또 남자분이 되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케이스를 많이 들어오는 센터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을 더 훨씬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다 여자다 딱 그게 뭐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센터의 어떤 요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그 상담복지센터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발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거나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아마 배정되는 학생들도 그 센터가 있는 지역에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네, 청소년 동반자가 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청소년 동반자는 시간제 그리고 전일제가 있는데요. 보통은 대부분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를 조금 더 많이 선발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급여는 시간제는 주당 12시간,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48시간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네, 8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일제의 경우에는 200만 원 선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 각각의 상담복지센터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참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주당 평균 12시간 동안에 하는 일들은 네, 상담, 그리고 행정, 그리고 사례 회의들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포함하고 또 부모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부모 유선 전화로 상담하는 거 등등 어떤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 뭐 시간 다 합쳐서 평균 12시간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당 12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행정률로 하든 뭐 사례회의를 하던 상담을 하건 평균 12시간을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의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요. 네, 부모까지 포함해서 상담의 대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및 부모 대상인데요. 그 상담을 의뢰한 대상이 이제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청소년 동반자한테 여러 가지 묻고 이제 좀 뭐랄까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떤 워크숍을 갔는데 청소년 동반자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이제 보이는 모습도 너무 갸녀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을 상담을 할 때 그 의뢰를 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상담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이제 호전이나 개선이 되는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아이가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누구한테 화풀이 하겠어요? 물론 아이한테 화풀이 하시겠죠. 평소에 해오신 분들을 계속 아이한테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잔소리를 한다든지 뭐 긁는다든지 혼낸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 행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이 화풀이의 대상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청소년 동반자에게도 굉장한 이제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심적인 부담도 주고 잔소리도 되게 많이 하고 뭐 화도 내고 따지기도 하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상담하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겪는 이슈일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 학생을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위기 케이스, 위기 사례여서 학부모한테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위기 상담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려고 전화를 하면 그 반응들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위기 케이스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그 위기 케이스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모님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실 때 이 청소년 동반자 또는 청소년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기에 어려운 점들은 다른 포스팅으로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청소년 동반자의 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전일제, 시간제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당 12시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을 자기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충분한 이렇게 시간들을 쓸 수가 있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사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굳이 상담을 더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러 다닌다거나 뭐 내담자를 뭐 모으기 위해서 뭐 그걸 홍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청소년들 상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그 럭비공치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슈나 주제도 정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들이 겪는 이슈도 물론 다양하지만 그것과는 너무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청소년 동반자가 아무래도 학생이 이제 그 뭐라 그러게 되나요? 연계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위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와 관련된 뭐 병원도 있을 거고요. 또 경찰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협업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들과의 어떤 그 이제 협업 기관들의 어떤 그런 체계, 이 학생을 어떻게 돌봐주기 위해서 어떤 기관들에게 도움을 더 청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다. 그런 건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매뉴얼화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상담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한테 뭔가 이제 범죄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에 관련된 협업기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동기들, 막 인적 자원을 통해서 막 경찰들한테, 저희 선배들 중에서 그 경찰 그 과학수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전화 걸어서 막 자문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막 서치로 찾아봐서 막 변호사를 좀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청소년 동반자고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에 협약되어 있는 아마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정보들을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 기관들은 다르게 이제 학회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박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제가 급여를 말씀드렸죠. 시간제 뭐 일주일에 12시간, 그래서 한 달에 48시간으로 이제 쓸 때 85만 원.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꼭 박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월 2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박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급여가 월 200이다. 그러면 너무 작죠. 그쵸?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확실히 네, 업무 난이도나 정치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박봉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례 난이도에 비해서 자문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청소년 동반자들을 만나다 보면 좀 이게 뭐랄까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기 개입도 되게 많고요. 비단 청소년 동반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학교 상담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잖아요. 아이가 이제 저랑 꾸준히 상담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고 저한테 문자를 띵 날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집 나왔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 과연 상담실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시간만 상담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 제가 밤늦게 나와서 만나서 밤 먹이고 막 그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막 되게 고민하고 그 밤에 막 쉼터 찾아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그냥 이렇게 유리의 성에서 또는 이렇게 그 상담실 안에서 우아하고 정말 그렇게 곱게 말로 언어적으로 상담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네, 굉장히 큰 코 다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위기에 대한 개입도 너무너무나 다양한 이슈가 벌어집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진짜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뭐 굴곡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고통은 많이 겪었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변호사까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에 비해서 그 어려운 케이스들을 잘 다루고, 이렇게 슈퍼비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상들과의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사비를 내서 외부 기관에서 또 슈퍼비전을 받는, 자기 돈을 내면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슈퍼비전을 받을 때 그 슈퍼바이저 자체가 이런 청소년 동반자라든지 위기 개입 청소년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실리적인 어떤 자문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청소년 동반자들을 하실 땐 그런 위기 개입이나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본 능숙한 그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협업 기관과의 업무 영역이 경계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의뢰가 왔다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학교 상담사가 해줘야 되고 어느 선까지가 청소년 동반자가 해줘야 되는지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호함이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2시간 근무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만약에 노쇼다, 그럼 학교 그 상담 시간을 못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시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례가 케이스가 있을 때만 이제 가서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리, 뭐 자기 책상, 뭐 자기만의 공간, 이런 부분, 동료와의 어떤 뭐 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좀 약간 외로움을 타거나 동질감, 뭐 소속감,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동반자에 관련된 이 정보는 제가 다른 어떤 블로그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대한 이제 글들과 그 다음에 그 블로그 주소를 제가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고,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블로그에 가서 천천히 더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